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 3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성장은 착각이다의 저자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지연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깨볼 예정입니다. 성장은 착각이다 베스트셀러로 요즘 핫한 이슈를 만들고 있는 이 책의 저자로서 자신의 커리어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브랜딩과 교육 콘텐츠, 커머스를 융합한 창의적인 시도들을 펼쳐오며 두잉 클래스, 북콘서트, 독서클럽 등 실천형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실행력 중심의 브랜딩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장 공식을 찾도록 돕고 있는 이지연 대표님의 리얼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지연 대표님 반갑습니다. 와,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방송국에서 했을 때랑 또 다르게 STN 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무대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연 소감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랜드 고수들만 출연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에 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지금은 사실 실감이 나진 않거든요. 나중에 방송을 보면 실감이 날 것 같고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또 재정립하고 다시 또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저의 삶의 라이프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게 본인 소개를 지금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에도 막 이 감동과 막 이게 설렘이 막 같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방송은 퍼스널 브랜드, 즉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채널에서 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지연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지연이 동네 메리보다 많아가지고 늘 제가 이지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다양하게 동명이인이 많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제 이름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 방향성 안에 어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해서 저를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을 찾고 또 확장 가능한 분야를 설계하고 또 연결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다양한 각도로 실천하고 다양한 것으로 실행 가능하게 행하는 그런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름 앞에 붙은 그 언어, 지금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게 바로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냥 정말 동명이인의 동네 메리보다도 많은 이지연을 넘어서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은 세상의 온리원, 오늘 출연하시는 우리 이지연 작가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브랜드 인사이트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본인 소개를 이제 아주 굉장히 명료하게 브랜드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되게 다각화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다들 제가 많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개념이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직업으로 한다면 한 10가지 정도의 직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직업을 매일 똑같은 10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고객들에 대응하는 직업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화라는 거는 다양한 쓸모, 다양한 현장,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저의 포지션, 제가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브랜드가 없이 그냥 이지연이라는 사람으로 다양한 일을 했을 땐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아? 좋게 말하면. 근데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도대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사실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고객이 아니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인과 고객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고객은 나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찾는 게 고객이고 나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지인이다라는 어떤 명확한 스스로의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일을 해도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다각적 관점에서 미팅이 주선되고 있겠구나라고 뭔가 예측하시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의 이 전우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방송을 나중에 추후에 꼭 보실 것 같은데 1인 기업의 아버지 김형환 네. 교수님은 이지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늘 어렵다 네, 어렵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철학적인 기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나를 찾는 사람 중에 50%의 이 잣대로 나누면 그냥 반은 친구고 반은 비즈니스 그렇죠, 고객이다. 그렇죠. 그럴 때 스스로 이게 이지연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문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지금 지인, 친구로 만나려고 하는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기준을 딱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냥 친한 친구보다는 비즈니스적인 뭔가 의도나 목적이 있을 때 이지연 대표를 찾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화 전문가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책을 내시고 맞아요. 아주 뜨겁게 이 온라인을 달구면서 또 새롭게 비즈니스 경제 분야에 또 새로운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네. 그걸 포함해서 본인 요즘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만약에 책을 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아닌 좀 나중에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스스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멀티 페르소나, 그러니까 저의 철학과 어떤 방향성은 닮아 있지만 좀 명확하게 다른 고객을 만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하는 어떤 행보보다 제가 하고 있는 속도보다 이 친구의 속도가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뭐 강연이나 어떤 출연 같은 것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혼자서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으로 살 때와 좀 다른 근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은 그냥 이 성장은 착각이다의 저자일 뿐, 이 책은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음성 서비스가 안 되는 관계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저의 스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책이 원하는 곳에 제가 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오늘도 우리 방송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오전에 3시간짜리 아주 열심히 여성 창업가들을 위해 다각적 행보를 알려주는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책이 정말 쓰길 잘했다고 느끼는 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책 자체가 뭔가 활보하고 있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책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고, 또 다른 개인적인 근황에서는 많은 좀 앞으로도 좀 얘기가 있겠지만 많은 단절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죠? 좋게 말하면 멈춤일 수도 있겠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상실일 수도 있겠고, 또 실패일 수도 있고, 뭐 좀 위기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뭔가 진행해 왔던 것들의 관계적인 변화,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제가 선택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만끽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냥 묵묵히 맞이하고 있는 근황 속에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책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이게 책이 아니었다면 그런 저의 현상의 그 일들을 감히 행하지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초월된 영역에서 저의 그런 단절과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책을 보면서 책 쓰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책을 이미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책을 내서 뭔가 나도 주목을 좀 받고 싶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지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나는 그만큼 안 된 것 같다. 저는 책 제목이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발적이죠. 성장은 착각이다. 여기까지 성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장은 착각이다. 비즈니스는 오직 확장뿐. 이렇게 어메이징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제목을 필두로 지금 책을 내셨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가는 곳에 제가 나중에 후발주자로 가면 첫 질문이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졌냐. 성장은 착각이다라는 제목 때문에 내가 정말 성장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0 중에 10명이 거의 다신 것 같아요.
사실은 딱 서두에 그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내지 않았다면 네. 여기 출연도 좀 더 이후에 하지 그럼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도 제가 책을 낸 저자의 입장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이럴 때도 여기에 책을 냈다고 다 모시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브랜드와 연결돼서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의 기준은 그 사람의 브랜드 네이밍, 네. 어떤 분야와 연관된 전문성이 가미된 경험이 더해진 그런 책을 내신 분들이 저는 제가 모시는 책 저자의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딱 부합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가 다각화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확장.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다각화하려고 하는 건 확장이야. 네. 근데 네가 지금 확장이 안 되는 건 성장만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럼 뭔가 그럴 수 있죠. 필요한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성장하면은 확장할 것 같은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 다른 시크릿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확장을 위한. 그 이렇게 마스터 키라고 할까요? 요 키, 요거에 해당하는 그 시크릿 노하우 좀 공개해 주시죠. 성장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성장과 확장의 차이를 처음 다 궁금해하세요. 근데 대부분 성장은 착각이다라는 걸 보면서 내가 하고 있었던 성장이 잘못됐나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말 잘들 하고 계십니다. 성장이 착각이라는 개념에 성장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확장해야 될 순간을 성장만 바라보다 놓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뭔가 수치적으로 급등해야 되고 뭔가 목표 지향적이어야 되고 그거를 완수해야 되는 약간의 굉장히 묵직한 부담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담감을 갖다 보면은 남들이 보는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남들이 봤던 나의 어떤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나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확장은 다 되고 나서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성장이 다 되고 나서 성장이 안 되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사람도. 그러면 고객이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남기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다 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변형할 수 있는 것에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실패해도 좋으니 한 번쯤은 내딛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성장은 완벽하고 묵직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다면 확장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누구도 한 번쯤 해보면 확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정말 돈 들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진짜 차이는 내가 나중에 시작하기를 밀어놨느냐 아니면 내가 가는 방향성에 맞춰졌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확장일 것이냐 그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의 그 정의하고는 조금 다른 네. 개념이 적용이 돼서 이 책이 그렇게 반향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완성도, 그러니까 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라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채찍질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네. 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확장을 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동기부여? 네. 용기를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위로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나한테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구나. 어떻게 이 책을 내고 나서 네. 혹시 그 들었던 이렇게 어떤 칭찬의 말이나 아니면 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성장은 진짜 착각이었구나. 네, 그리고 그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무언가를 실행해 보겠다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제가 인스타에 이 내용을 올린 거에 댓글로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멀리 있는 분이 써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책 출간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하셔서 본인이 이 책에 대한 후기를 써주셨더라고요. 이분이 듣고 계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분도 영업을 하시는 프로 영업 매니저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혼자만 알고 싶은 책. 예,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 예, 그리고 진짜 내가 확장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써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다시 제가 가져와서 다시 그분을 알진 않지만 감사의 격려의 글을 써드렸더니
너무 감동의 또 댓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책이 일하는 곳에 닿으면서 또 다른 저를 알릴 수 있는 확장을 맛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지금까지는 저자 이지연으로서 이제 새롭게 페르소나가 입혀진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시죠? 비건 젤리. 아, 지금 네. 아주 핫하죠. 하트 젤리. 이거 먹다가 다른 젤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심한 중독을 일으키는 IM 젤리의 또 대표님으로서 네. 또 엄청난 활동들을 진행을 해오셨는데 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프리미엄 과일 젤리, 비건 젤리 하면은 검색에서 아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젤리일 거예요. 저희 이제 IM 젤리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IM이라는 자체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 어떤 브랜드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던 이커머스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회사가 IMSCC거든요. 그래서 이 SCC가 소셜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것도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된다면 IM 뒤에 부가적 기능으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하던 사람이 웬 젤리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교육도 사실 지식을 유통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먹거리, 간식의 유통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간식 분야의 1위가 되겠다는 카테고리를 딱 정하고 그 젤리 브랜드를 프리미엄 비건 젤리 IM SCC의 SCC를 빼고 IM 젤리로 하면서 회사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그 젤리 아이템을 조금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방향성이 있으면 아이템은 많이 바뀌어도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확장을 실현했던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영역의 확장일 수 있지만 교육하던 사람이 어떤 이커머스 유통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역의 확장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브랜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면서 많은 구성될 수 있는 아이템은 확장이 무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IM 젤리도 있겠지만 IM 주스, 뭐 IM 껌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젤리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하나의 유통이고요. 그 안에서 또 다각적인 일들의 모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썼던 IM 브랜드. IM 브랜드, 나는 브랜드다. 그거가 딱 생각이 나면서 네. 이렇게 먼저 외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젤리의 대명사야, 뭐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 뒤에 어떤 시리즈가 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길을 내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저는 길을 찾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뚫으면 그게 내가 내는 길이 성공하면 길이겠거니 하고 모방하는 자들이야 뭐 항상 같이 가자 이런 주의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이커머스 네. 그런 쪽에서도 또 새로운 페르소나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컨텐츠 네네네. 컨텐츠를 유통하는 네. 쪽으로 그다음에 브랜드와 브랜드를 또 연결하고 연결하는. 교육을 또 만들어서 또 뭔가 많은 분들에게 네.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두잉 클래스 두잉 클래스 맞습니다. 를 또 이제 대표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 두잉 그렇죠. 클래스는 이제 어떤지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두잉 클래스는 말 그대로 어떤 행함을 실행하는 건데요. 이것이 doing, 결국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doing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한테 너무 감사해요. 예, 코로나가 딱 등장을 할 때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 비교과 교육을 전담하는 운영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많은 그 강사분들을 연결하고 또 교육 기획을 했던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통제할 수 없게끔 대한민국 모두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어떤 변화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화상으로 뭔가 교육 콘텐츠를 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성장이 아닌 확장을 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다 똑같다. 평준화가 된 시대에 누가 먼저 그것을 먼저 실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두잉 클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VOD로 강의를 제작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나 기업에서 강의 콘텐츠에 그 당시엔 어떤 질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급했나 봐요. 급한 게 저한테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강사분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물로 영상 콘텐츠로 제가 어떤 것을 의도되지 않게 경험하고 실행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러려면 두잉 전에 있어야 될 게 있다. 즉 브랜딩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게
지금으로 말하면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것이 브랜드라는 걸 그때 좀 알아서 제가 이제 여기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학원 원장을 오래 했잖아요. 그때도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좋아해서 브랜드에 대한 그 조현심 저자분의 책을 한 7권 정도를 독파해서 읽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거를 아까 내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조현심 교수님을 좀 뵙게 되면서 찾아가서 뭔가 배움을 자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알려주세요 하는데 저는 알려줄 게 없거든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서를 들고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잉 클래스의 전임 교수로 좀 같이 계시면서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브랜드를 정말 없는 분들한테 만들어주면서 정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부모가 만들어준 제작자, 부모의 제작자 이외에 스스로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탄생시키고 싶어서 퍼스널 브랜드 대학을 같이 교수님과 함께 만들면서 듀잉 클래스는 브랜드를 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교육, 브랜드에 대한 교육 기획, 브랜드에 대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소싱, 그리고 강사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드리면 전 독서 모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독서 모임을 꾸준히 지금까지도 다양한 분들과 하면서 콘텐츠 제작하는 일을 듀잉 클래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와, 처음에는 그냥 저자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듣다 보니까 진짜 핫한 브랜드 유통의 진짜 1위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대표이고, 알고 봤더니 뒤에 가니까 또 대학하고도 연결돼서 네. 또 강사들하고 연결해서 또 무언가 묵직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또 그 전 경력을 보자니 20년 동안 영어 학원의 또 원장이셨죠. 네. 그럼 도대체 이분은 어떤 재능이 있으셔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기서 저희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탤런트. 대표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대표님 하면 딱 어떤 그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거 나 좀 알려줘. 라고 하는 포인트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랑 만나면 그 부분 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아이디어를 제가 좀 많이 발굴해낸다고 느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의 언어와 상대의 방향성과 하고자 하고 되고 싶은 모습에 굉장히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일에 그분이 되고 싶은 모습 속에 저를 투영을 시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께 갈 수 있는 협업 관계를 먼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 이게 제가 천부적으로 어떤 DNA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이 재능을 찾은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하는가 이걸 지금 되게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충고나 지적질 또는 그냥 훈수 두는 수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이지연 대표님은 그분이 가고자 하는 저 목적지까지 갈 때 내가 같이 들어가서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같이 협업으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에 파트너가 되면서 간다라는 그 관점 그리고 그걸 실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를 오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 대목이 또 저랑 또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네요. 이전에 사전에는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저의 그 사명 어떤 언어 중에 레인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 기호제를 드리잖아요. 저는 아예 그냥 비를 내려주는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비면 비를 내려주겠다. 그런 입장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저의 이게 하나의 어떤 사명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똑같이 네. 꿈을 이뤄주는 사람. 그럼 고객을 나눠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학원 원장을 하다가 네네네. 갑자기 어느 포인트에 브랜드와 음.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제 때로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가 네, 아니면 네, 네. 어떤 다른 회사의 아. 이름이었다가 네, 네. 이젠 다시 저자 이지연의 이름으로 왔다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지연이 굉장히 다각도로 왔다 갔다 하는 네, 어떤 네. 포인트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도대체 이제 맨 처음이 궁금한 거야. 네네. 대부분 첫 직장
네.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도 뭐 사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대부분 가잖아요. 전공을 살려 간다거나. 그리고 났을 때 한 20년을 전후로 한 첫 직장을 나가고 난 이후부터의 여정이 되게 궁금해요. 그 20년 동안 그러니까 첫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괜찮을 거고 다 비슷하게 잘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택을 당한 상태에서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자랑할 게 있다면 12년 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삶 속에 굉장히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가르칠 자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내고 어머님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건 너무 좋으나 제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한 그 학원을 내려놓기는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함부로 쓸 수 없고 시스템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제가 빠지게 되면 학원이 점점 막 안 되는 상황도 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하는 것조차도 어머님들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따로 8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남들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다. 8년을 어떻게 남편이랑 떨어져 사냐. 근데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중국을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서도 그 짧은 시간을 학원을 딱 놔두는 자체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갔을 때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왠지 이것으로 인해서 학원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제어 하나로 모든 게 엉켜서 지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한테 날개가 있었는데 왜 날개를 사용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그러려면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 새장 바깥을 나가야겠다. 근데 아무도 새장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새장을 열고 나오는 방법은 새장을 깨는 수밖에 없어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아닐 것 같아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 나왔고요. 나오고자 했던 계기가 사실 그 브랜드였어요. 교수님 책을 읽고 미쳤나 봐요. 네. 브랜드라는 거였고 또 아까 앞전에 김용환 교수님 네. 1인 기업이라는 거를 저는 30대 초반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과정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인 기업이라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그 Y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왓에 집중하고 있던 20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엄마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고객을 변동하는 거에 저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이라는 자체가 되게 생소했지만 누구와도 협업이 가능하고 내가 부족해도 더 잘하는 사람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기존에 제가 학원을 할 때보다는 이지연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훨씬 학원이 아니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이 캄캄하죠. 학원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던 수익이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을 가까이 했던 것을 정말 잘했어요. 오래 했던 것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만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로 사실 학원계의 어떤 영향력을 그대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서 바로 옆에 있던 저의 또 지금 제 책에도 써주셨던 우리 윤산 대표님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신데 오늘 꼭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산 대표님께서 저를 또 캐스팅해 주셔서 제가 작았던 우리 윤산 대표님의 학원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게끔 기여했다고 우리 윤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8년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을 다른 분이 만들어놨던 기획물에 제가 들어가서 새로운 저의 색깔을 내면서 충분히 학원 쪽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만 제대로 존재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마 지금 다시 그때로 가라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학원을 그만둘 것 같아요. 네. 학원 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쪽 영역은 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서 재능을 발견한 계기가 무엇이었냐? 결국은 Y.
네.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 자체보다는 방향을 봤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나의 날개로 네. 날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좁혀 있던 네. 그 새장 안에 있는 나를 날개를 딱 펴려니까 새장을 깨야 되잖아요. 이분은 학원을 스톱한 거지만 또 다른 경우로 보면 직장을 나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존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 그게 아마 재능을 발견한 계기라고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트레이닝.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안정을 그리워해서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많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힘든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연 이름 석자로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다면 고수의 훈련법 이걸 한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절이에요. 단절. 단절이라는 개념이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잘한다고 믿고 있던 거를 더 큰 방향성을 위해서 놓아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단절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포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포기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선택해서 그 상황을 매듭 짓는 건 전 단절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교육사 철학을 전공했어요. 석사 과정에서. 근데 그때 볼루노라는 사람의 실존주의 철학을 접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전쟁과 기아와 죽음을 만나면서 불구하고 삶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오는 단절이 더 이상의 단절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절 안에는 사실 사업에 대한 실패도 있고요. 어떤 도전에 대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상실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수많은 죽음과 이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원을 할 때보다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의 지금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 단절을. 이 단절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만남으로 받아들입니다. 만남으로. 그 단절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이걸 그냥 인정해서 단절이야라고 그냥 규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잘하려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나와서 제가 북콘서트 하던 날도 그날 저희 사랑하는 작은 어머님의 발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23살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보살핌 속에 제가 첫째 딸로 딸 아들 이남 이녀로 많은 보살핌 받았는데 저희를 보살펴 주셨던 또 고모의 돌아가심, 할머니, 그다음에 코로나 때 아버님의 돌아가심 이런 것들을 겪다가 이거는 몸이 편찮으시거나 노안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준비된 죽음인데 2년 3년 전에 저희 남동생이 갑자기 이제 사고사로 죽는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 이별이 어떤 일에 대한 상실, 사업에 대한 실패보다 회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업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동생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는 기막힌 아주 기가 막힌 단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 작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단절이 내가 하는 선택의 단절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오는 단절이 더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죽음을 맞이할까? 왜 나는 많은 시도가 이렇게 조금 더 실패를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갈까? 남들은 다 있어 보이지만 늘 나는 게 부족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Y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이 늘 그 의미 부여에는 기록을 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죽고 나서 이제 제가 브랜드를 배우면서 브랜딩화 되기 위한 어떤 연습으로 늘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떠나는 날부터 동생을 그리워하는 100일간의 여정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글을 쓰고 그걸 또 전자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단절된 것을 의미 부여하고 그 의미를 나한테 기록으로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런 훈련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절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게 되는데 네. 그 단절을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단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네. 그 부분들이 why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부분으로부터 얻을 거 받아들여야 될 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기록. 그거를 기록해서 네. 기록으로 다시 역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이지연을 만들었다. 네.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잘해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지연 대표님한테 저런 일이 있었어?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의미를 찾고 그걸 또 기록을 하면서 넘어갔구나. 그래서 또 오늘날에 또 다른 이지연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막 참 하루 중에 사실은 요즘 같은 근황에서는 기쁘고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은 포지션으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건 이 또한 단절일 것이고 이 또한 저만의 허락된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될 것이고 또 다른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확장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저만의 기대하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서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단절이라는 단어가 그냥 뭔가 이렇게 딱 막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어진 무언가 어떤 딱 그 장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또 이 초석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땡큐입니다. 오늘 이지연 대표님의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통.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 이지연 대표님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온라인으로는 뭐 제가 이제 브랜딩을 공부하면서 기록의 힘, 또 이 기록을 해야만 또 검색이 될 것이고 검색이 되는 자만 거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 전에 기록화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챌린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를 보고 모이세요 그러면은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으니 책을 보고 모이세요 그럼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북콘서트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기록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이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색이 될 수 있게 그분들을 저자로 등록시켜 드릴 수 있도록 공저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책을 통해서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칼럼 쓰는 교육을 해드려서 언론사의 칼럼니스트로도 또 활동하실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누구와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이 만남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까? 근데 우리 만났어 하고 알리는 것보다 우리가 만났음을 언제든 기억할 수 있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록이 기적이 될 수 있으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5년 동안 한 공저자는 100명이 넘게 배출을 한 것 같고요. 칼럼니스트도 한 7, 80명 정도는 활동을 하고 계셔서 나름대로 제가 누군가의 삶에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기여한 사람인 것 같아서 진정한 소통 방식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돼야 되는 세상에 검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프로젝트를 온오프라인으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지까지 소통을 이야기하신 다른 수많은 고수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이지연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소통은 브랜드를 자기 스스로 브랜딩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소통에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해주고 확장해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네 번째 키워드 타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 지금 기록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평범하게 잘 되는 일만 있었다면 그 힘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외모로 보거나 어떤 말하는 투구나 보거나 어떤 성과적인 성장 속도만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서 이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면 어떤 것을 공부만 계속하면 그 부족함이 챙기진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완성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시도하는 순간 제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다른 것을 딱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영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또 채워갈 영역을, 만날 사람을, 공부해야 될 것을 다각적으로 실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는 무역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는 영문학을 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영어학원을 하게 된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교육회사의 교육이사로 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사과정으로 교육사 철학을 택해서 공부를 나이를 먹고 했고요. 지금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독서 전공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 전공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 안에 부족함의 영역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 같아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독서교육 전공을 또 이렇게 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발견하려고 새로움을 시도하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하고 갖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이런 것들,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이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고 무슨 뭐 강사 양성 과정이든 과정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그 일을 하려는 거와는 다른 각도로 일단 다르죠. 시작을 해버려. 먼저 해버리고 이거를 하려니까 내가 자격이 필요하네.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고 오히려 거꾸로 이 뭔가를 시작하고 나면 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느라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관점이 다른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사, 파트너, 함께 하시는 분이 저를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필요를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안에, 그 필요 안에 내가 원하는 걸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원한 다음에 누가 나를 필요로 채용해 주겠지, 함께 가주겠지 하는 순간에 나이를 먹고 기회는 상실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포인트에서 저는 정말 성장이 착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공식 질문 중에 하나가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지연 대표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 최고의 때는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럼 거기를 소개해 주시고,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 때가 최고의 때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약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게. 뭐 최고의 순간, 뭔가를, 명예를 얻고 원하는 거를 획득하고, 전 이것도 하나 성장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정말 저의 최고의 순간을 뒤집어서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없었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힘,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제 손에 쥐은 것조차 하나 없어서 손에 쥘 힘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빈손됐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와서 이거를 덜컥 잡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되게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저의 최고의 순간도 뭔가 이렇게 없어졌을 때 최고로 딱 받지 않을까. 그때의 느낌들을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순간이 살면서 딱 한 번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저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적어도 제 방송을 보셨다면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은 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굉장히, 저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에 이거를 또 어느 순간 딱 극복해서 전환점이 될 때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걸 겪었나고 생각하면서 순간 이렇게 막 움츠러들었던 제 자신한테 얼레리 꼴레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저는 잘 돼서 명예로운 박수를 받는 순간보단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게 제가 정의하는 최고의 순간이길 바라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수많은 많은 위기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단절, 수많은 실패, 근데 그만큼 저는 많이 시도했다라는 증거일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과 만남을 했다라는 증거일 것이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일 거기 때문에 그 증거로 받을 수 있는 더 큰 만남을 기대하는 게 그 순간이 제가 진짜 원하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 주먹 보이세요? 이지연 대표님이 얘기하는 최고의 순간은 이렇게 무언가를 꽉 움켜쥐었을 때가 아니라
놓았을 때, 네. 펼쳐졌을 때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그때가 최고의 때라고 지금 또 완전히 새로운 반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너무 힘들고 지금 무엇도 움켜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건 손이 펴졌을 거고요. 네, 그 최고의 힘은 순간이. 또 최고의 순간이 바로 가까이 왔다.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희망과 연결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엄청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네요. 자, 우리 이전 대표님이 아까 재능을 발견하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소통의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해주고 또 시간을 견뎌서 매 순간 최고의 네. 때를 맞이하는 이때까지 쭉 오셨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룬 것도 많고 그저 남들이 네. 봤을 때 와우 하는 어메이징한 순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책을 쓴 이 저자로서 책답게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지연답게 살았는데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으로 성장은 착각이다를 쓴 저자답게 이 책이 원하는 방향 속에서 이 책을 돕는 자로 좀 있고 싶거든요. 저와 책은 굉장히 같은 것 같지만 완벽하게 다른 또 다른 사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책이 하는 비즈니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또 다른 확장을 한번 설계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제가 확장 설계 CEO 과정하고 독서 모임 판을 키움을 오픈합니다. 말 그대로 판을 키움을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뭔가 진짜 판을 키우고자 싶으신 분들과의 교류와 생각의 확장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고요. 또 저처럼 힘든 고비를 가고 계신 분들, 저처럼 그 힘든 고비를 잘 넘겨가고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쓴 저자답게 이 책이 실천하는 방향에 그 일을 가이드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설계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성공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성공은 성장만 추구했던 성공자가 아닌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확장하며 영향력을 키운 성공자들과 제가 10년 후에 대단한 확장 사업을 또 하나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가 많습니다. 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당당하게 이지연답게를 넘어 이제는 책의 저자답게 네.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답게 살겠다고 공표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함께했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 감사 메시지와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저의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라는 이름을 정명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교수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수님 제자로서 또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이름답게 뭔가 실천하고자 확장 전략을 선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또 하나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방송이라는 확장성은 절대 노후되거나 나이 늙지 않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방송을 제가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이랬구나,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 나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순환시키려고 되게 애썼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일을 할 때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브랜드 인사이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사이드 뭔가 이렇게 안으로 바라보는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인사이드는 바깥에서 나를 보는, 진정한 아웃사이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또 항상 이름답게 나다움과 자기다움과 브랜드다움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원포인트, 다른 게 아니라 보이세요? 상실의 그 순간이 또 다른 어둠,
또 다른 시작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삶은 단절이라고 말을 했지만 단절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말 멋진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가로서 어떤 때는 작가로, 강사로, 사업가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아내로 이렇게 다각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 각각의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각각에 걸맞게 정말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잘 만들어간 그런 전문가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먼저 우선해야 그 브랜드를 브랜드답게 만드는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그걸 그대로 삶에 녹여서 보여주는 그 이지연 대표님의 브랜드 인사이트 함께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